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동명정보대학에 왔습니다. 제가 동명대학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장종원 명리학 박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장종원 박사님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부산에서도 가장 저명한 명리학의 선구자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하여튼 제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명리학이라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운세의 흐름을 판단하는 그런 분입니다. 더구나 이 장종원 박사님은 명리학뿐만 아니고 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신축년이 가지는 의미도 좀 알아보고 시해가 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 좀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장종원 박사님 뵈러 동명대학에 왔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신축년이 벌써 20일 이상 지났는데 지금 이 인터뷰를 하는 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명리학적으로는 입춘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입춘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기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음력 기준으로 한다. 네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입춘을 앞두고 이런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오늘 날짜를 선택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부경대학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동명대학에 이제 옮겨 스카우트 돼가지고 학과에 이제 일을 맡고 계시고 한데 지금 그 과에 명리학을 전공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2학년에 진학할 학생들은 사실은 한 20명이 불과합니다. 원래는 한 33명이 정원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학과가 전국에서 동양문화학과라는 게 오프라인 대학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를 학생들이 잘 모르고 또 이 학교는 공부를 할 사람을 못 찾고 해서 서로 이 매칭이 안 돼서 학생 모집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상당히 성황리에 학생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상당히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이런 그 인문학적 그 학문들이 앞으로 아마 많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전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제가 무슨 과 이름이 뭐죠? 동양문화학과입니다. 동명대학 문화학과를 뭐 피하라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제가 찾아와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장 박사님 신축년 원래 신축년이지 않습니까? 예. 소띠라 그러는데 흰 소띠다 하고 그래서 왔는데 거기에 신축년이 가지는 어떤 그런 명리학적인 의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신축년이라면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쇠를 이야기하는데 그 쇠 중에서도 금속이나 아주 강한 부분 중에서도 아주 정밀하고 섬세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지지에 있는 우리가 축을 우리가 소축이라 해가지고 올해 소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축토 때문에 그 소띠라고 하는데 막 일반적으로 그 미디어에서 우리가 그 금이라는 것은 오색 중에서도 흰색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소라는 이 축은 흰소에 해당된다고 해서 흔히 흰소띠다, 흰소의 해다 이렇게 언론에서 부릅니다만은 이것은 약간의 어떤 그 상업적인 냄새가 좀 납니다만 사실은 색깔하고 우리가 이 유년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걸 유년이라 합니다. 흐를 유자에다가 해년 해가지고 유년이라 하는데 유년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예전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뭐 역학기를 풀이할 때 주로 뭐 이런저런 흰손이 검은손이 무슨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뭐 원칙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상업이라든지 마케팅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1일을 빼빼로 데이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신축년을 갖다가 흰소의 해다 흰소의 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재미있게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명리라는 그 말도 천명지리의 약자입니다. 천명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운명을 타고 나온 사람의 이치를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명리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명이라는 게 뭡니까?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아주 자유롭게 또 인간의 그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생활의 지혜를 찾고
거기에서 인생의 그 행복을 찾는 이런 학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신축년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흰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띠니까 이 소라는 것은 참 이우직합니다. 그다음에 소는 아주 성실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지지에 그 12지지에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자입니다. 자는 지에 해당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소가 해당되는데, 자와 축을 우리가 비교할 때 지는 아주 영악하고 동작도 재빠릅니다만은 소처럼 우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현실에 잘 영합하는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소는 우직할 뿐만 아니고 성실하고 또는 모든 면에서 안 쓰이는 것이 없는 게 소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스운 말로 소는 죽으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뼈까지 우려먹는 이런 소가 바로 소떼가 되니까 사실상 올해 좋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아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애달픈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 상대방이 안 좋을 수 있고 상대방이 좋으면 내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조금 서로 간의 배려와 이해, 네. 또 나눔을 실천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기쁜 뜻이 있네요. 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예, 좀 예, 그렇다 예. 그런 말씀인데, 예. 그럼 역사적으로 볼 때 신축년에 예. 무슨 좀 기억할 만한 사건 사고나 행사 같은 게 있던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역사에? 우리가 그 60갑자라고 보통 하죠. 갑자 네. 을축으로 해가지고 60갑자가 한 분 돌아오면은 우리가 그걸 갑회 또는 회갑 이렇게 합니다. 또는 환갑. 왜냐면 갑으로 다시 환원한다 해서 환갑이라 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신축년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거나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사건 사고가 많이 없습니다. 아하.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무난한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맹리학이라는 게 천명의 운명을 우리가 타고나기는 했지만은 세덕이라는 것은 세상의 덕, 그것을 내가 얼마나 베푸느냐, 또는 내가 세상의 덕을 얼마나 베품을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어떤 행로가 많이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덕을 많이 베푸는 해, 또 많이 베풀므로써 내가 세덕을 받아서 좋은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올 신축년은 크게 별 어려움 없이 무난했다 그죠, 역사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2020년은 예. 경자년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해였습니다. 음. 특히 경자라는 게 거의 큰 금속에 해당되는데, 경금이라는 게 그 큰 금속이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보면 감목에 해당됩니다. 이 나무를 사정시 치면은 나무가 상처가 나고 많은 데미지나 이런 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해였습니다. 반면에 이 신축년이라는 것은 작은 아주 섬세한 메스 같은 칼로 이게 다듬기도 하고 또는 조각이나 이런 아름다움도 나타낼 수 있고 하니까, 올해는 아주 가벼운 것을 긁어주고 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또 백신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곧 아마 백신 접종이 시작될 텐데, 코로나의 어떤 영향으로부터도 조금씩 벗어남으로 인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무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명리학으로 봤을 때 신축년인 올해 네, 우리나라의 운세, 네네. 아까 방금 조금 나아질 거라 말씀하셨는데, 네. 그 명리학으로 풀이해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운세를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축년이기도 하지만은 올해가 2021년인데 이 21이라는 숫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371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37, 예. 371.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 37제라는 거 합니다. 37에 보통 이 제를 완전히 이제 벗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산모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날도 37일. 그다음에 아기를 바깥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날짜도 37일,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1이라는 숫자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희망이나 그다음에 기회, 이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이 37이라는 것은
절망이나 또는 아주 위험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비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숫자라는 그런 수하고 비자는 아주 비밀스러운 비책이다 할 때 우리가 숨기다 할 때 그 비자를 써서 수비학이라 하는데 이 수비학이라는 것은 정통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막 술수에 가까운 그런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동양 문화 속에 2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희망과 그다음에 기쁨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알려져서 올해가 2021년이기 때문에 그런 막 희망과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뭐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되고 나면 경제가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뭐 서민 경제가 지금 엉망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래 좀 많이 나아지겠습니까? 운세 보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무난한 해다 하니까 이게 이제 막 확 아주 뭐 급격하게 좋아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무난한 이런 상승 곡선을 아마 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뭐 제가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우리 세계 뭐 IMF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올해 경제를 아주 뭐 3%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뭐 저도 그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동안 뭐 이 중공업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전기 컴퓨터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를 이제는 주도해 왔는데 이런 산업들이 올해 괜찮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전망이 괜찮고 그다음에 올해 아마 막 아주 호황까지는 아니라도 무리 없이 뭐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돼서 수출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뭐 특히 부산은 이 뭐 부산 뭐 경남 울산 여기는 특히 기계공업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공업 뭐 그다음에 거기에 부과되는 뭐 기자재라든지 관련되는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뭐 좋은 여건을 가지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원래 오늘 요즘 주가도 엄청 오릅니다만은 삼성전자나 같은 반도체, 예예. 그다음 뭐 LG화학 같은 그 이제 뭐 2차 전지 예. 이런 게 원래도 계속 우리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를 주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게 그게 뭐 신축년하고 좀 그럼 연결이 됩니까?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 신축할 때 이 신금이라는 것은 아주 그 뭡니까 미세한 어떤 부분, 미세한 부품, 그다음에 이것이 그 전기하고 연결되는 이런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성황을 할 것이다. 신금? 예예. 우리가 그러니까 신축년의 신자가 네네. 미세한 부품,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아주 정교한 부분, 정밀한 부분. 그다음에 뭐 정교하다 아니면은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 그러니까 전기 전자가 되겠죠. 이런 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이 밑에 이 지지가 있는 축이 이 신금을 잘 보살펴주고 잘 이 뭡니까 스포트 해주는 바람에 이래서 오히려 그런 산업들이 잘 된다.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반도체하고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호황이 지금 초입에 들어섰다 이러는데 그 명리학적으로도 그게 풀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참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좋은 팁을 얻어 가십니다. 고관계라 투자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해도 잘 판단해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이제 부산이 지금 원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지금 여야가 아주 지금 빡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부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의 신축년에 부산의 전체적인 좀 운수랄까 운세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우리나라 그 산업을 말씀을 드릴 때 이게 그 금속, 기계, 조선,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올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경남, 울산이 사실은 그런 산업의 그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뭐 조선 경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거기 관련 산업들이 상당히 그 침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2021년을 계기로 아까도 21이라는 그 숫자가 어디서
어려움을 벗고 이 희망을 뭡니까 구가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산업들이 앞으로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발전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부산, 경남, 울산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데 부산 산업의 어떤 흐름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제 전망 그와 비슷한 축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더군요. 그러면 지금 보궐선거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 장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특정 후보가 뭐 된다 하면 뭐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우리 그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네네. 가덕도 신공항의 어떤 지기가 신공항으로 지금 조금 이렇게 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기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천명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부터 풍수받은 기운 플러스 또 그다음에 지금 그 부산의 산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산업적인 기운, 이게 후천적인 기운이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은 부산 사람 다시 말하면 불경 우리 그 주민들 시민들의 열화 같은 그 기운, 그게 과거에 말할 때 천인지, 천인지가 삼자가 그 삼일체가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충분히 그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인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땅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해가 올해다. 이렇게 볼 때 부산의 기운이 굉장히 흥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반가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선거가 끝난 뒤에 어느 당이 되든 가덕도 신공항이 되고 뭔가 좀 부산에 어떤 비전이 생기고 하면 부산이 옛날 그 제2의 도시락하는 그런 위명을 좀 되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앞으로는 뭐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뭐 영남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가 되면은 지역의 뭐 원근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수도권, 영남권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계들이 이제 앞으로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사실은 서울보다는 뭐 예를 들면 강릉이라든지 또 부산이라든지 또 때로는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서해안 쪽에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부산을 제일 많이 찾는 아마 도시가 부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부산은 젊은이들이 뭐 예를 들면 출산을 장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부산에 와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면은 거기에 부가적으로 젊은 산업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책 입안자들 보면은 이 출산 정책을 자꾸 장려를 하는데 그것은 밑빠진 속에 물 붓는 형국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 우리가 명리적으로 우리가 물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분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은 뭡니까? 이 연금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일정한 경제력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앞선 세대보다는 좀 다른 세대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력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서로 노력하면은 이 경제력이 누구를 살리냐? 젊은 세대를 살리는 산업을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젊은이들 출산만 장려하고 젊은이들 오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올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가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실버 산업이라든지 또 거기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면은 젊은이들은 저절로 모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젊은과 또 연세 많은 분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부산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산은 그러니까 이제 실버 노인 복지가 많이 잘 사는 그쪽으로 산업을 가면 뭐 또 특장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고 이건 좀 마음 말입니다만 작년에 참 부동산 때문에 우리나라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돈들이 이제 금리도 내리고 하니까 정권으로 다 흘러갔는데 원래는 우리 장 교수님 보시길래 부동산이 낫습니까? 주식이나 정권이 낫습니까? 이제 이걸 일률적으로 부동산이 낫다, 정권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경영학 전공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이 호주머니 한 호주머니에 우리가 돈을 넣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뭐 가질 수 있으면 가지는 게 좋지만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를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것은 이 상상 속에 그 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다만 꼭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한 50주 이상, 1년 이상의 그 주가의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추세를 보는데 주식을 사실 때 언제 사느냐? 그 추세에서 가장 저가에 해당되는 정도의 주식을 사면은 이것은 틀림없이 성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더 빠지도 가만히 놔놓고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안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단타를 하고 막 단타를 그러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1이라는 그 숫자의 의미가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한꺼번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은 일반 우리 개미들이 투자하기는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예, 있고 그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은 주식보다는 이게 유동성은 좀 약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이 부동산이 많이 오르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명리학을 하시는 교수님은 땅을 주로 보고 다니시니까 네. 부동산을 권유를 하시는군요. 네, 뭐 원래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겠죠? 안정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천정부지로 계속 부동산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네. 우리가 오르면은 네. 내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한번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한꺼번에 그냥 빠지지는 않지만은 어느 정도 빠지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이걸 명리학적 그 판단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아주 천정부지로 올랐다가 또 부동산이 쭉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쭉 한꺼번에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계속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더라. 이런 걸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막 걱정을 하고 나도 지금 빨리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조급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뭐 여윳돈이 있으면 좀 투자를 하셔도 좋고 또 조금 관망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면 올 이제 그 상반기 말고 하반기 쪽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특히 젊은 애들 고생을 예. 많이 하는데 예. 뭐 원래 후반기 가면 좀 안정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예, 예, 이야기하면 예, 되겠다죠. 그리고 지금 부산에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 지금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는데 이건 뭐 좀 그간 질문입니다만은 민주당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국민의 힘이 이번에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님 뭐 즉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우리가 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타고난 운명은 5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세덕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국에 한 50만 명, 58만 명쯤 되는데 똑같이 사는 게 다 다르게 삽니다. 똑같은 하늘 한시에 태어나도. 근데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어떤 지방에 태어났느냐,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 또는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또 평소에 자기가 얼마나 세덕을 많이 베풀었느냐, 조상은 또 얼마나 베풀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 행로가 영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세덕을 많이 베풀다. 쉽게 말하면 세덕을 많이 베풀다는 것은 음덕을 많이 베푼 음덕을 분이네. 많이 베풀어서 인기가 좋다는 건데 그 인기가 신뢰가 가는 인기다 이겁니다. 그런 분이 당선된다고 봐야죠.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부각되거나 또 갑자기 어떤 그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닦았던 분 또는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올해는 의외의 일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후보들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뭐 재밌는 선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 기존에 알려진 후보보다 예, 새로운 예.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해가 충분히 올해다. 있다. 예.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예측 수준의 그런 것보다는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신축년의 운세다 그죠? 예, 예. 신축년이. 그러면 예. 지금 부산에 국민의힘은 한 8, 9명 나왔고 예. 민주당은 3분이 나온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예.
우리 장 교수님 보실 때 관상이 가장 좋은 분이 누굽니까? 다 관상이 좋죠. 다 관상이 좋으니까 그 나왔겠죠. 관상이 네. 좋. 근데 그것은 관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뀝니다. 제가 이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뭡니까 지지율의 등락에 따라서 그분들 얼굴 모양이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투표하는 날 관상이 제일 좋은 분이 되겠죠. 예. 아, 투표하는 날 관상이 제일 네, 좋은 그때까지 분이 잘 된다. 관상을 잘 유지하는 분이 되겠죠. 예. 지금은 관상이 다 좋다고 보십니까?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예, 예. 좀 정치적인 발언이신 것 같은데. 우리 근데 그걸 뭐 지금 어떻게 누가 좋다고 하기는 참 예, 그렇죠. 애로운 예, 예. 그 이거 제가 좀 우문입니다. 우문인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궁금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참 부산을 끌고 나가는 이 지도자를 뽑는 올 한 해가 부산에서 가장 큰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하지만 예. 코로나라는 게 어찌 보면 역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하고 신축년하고 좀 연결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신이라는 이 글자는 예. 이게 그 우리가 도구로 치면은 아주 미세한 메스에 해당됩니다. 메스가 뭡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그 수술을 할 때 쓰는 게 메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도구가 형성되는 게 올해니까 그래서 코로나19가 올해 극복이 될 것이다 저는. 예. 그러고 그 우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잦아들 것이다. 물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조금 잦아들고 그 우리 국민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에서 조금 벗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신축년의 소가 예. 코로나를 발로 문지르겠다. 결국 그 우리가 그 백신이라는 말도 우리가 소에서 유래된 그렇네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흰백자네요. 예, 그러니까 신금도 그렇네요. 그 도려내고 백신이 쏘잖아요, 백신도 그죠? 코로나19를 퇴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네, 올해는 그렇죠. 막 그것이 극복되는 막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원래 그러면 뭐 아까 뭐 돌발적인 일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네. 뭐 좀 조심하고 좀 기대해야 될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작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가 이제 그 자꾸 이거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도 높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부동산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기 힘드니까 주식 쪽으로 몰려가지고 주가가 그 많이 이게 올라가고 있죠.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실은 우리 개미들은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제일 저점에 있을 때 사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고점에 있을 때 사는 추격 매수를 많이 한다. 왜냐면 그래서 굉장히 그런 쪽에 잘못 생각하면은 올해 굉장히 곤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이웃 간에 정이 많아서 또 관심이 많아서 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을 통해서 구슬에 오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웃에게 좋은 이야기 또는 긍정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힘이 되는 뭐 격려와 칭찬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운동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조금 훈훈한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라. 예예. 그러니까 뭐 구슬슬 얼미지 말고 예, 예. 좋은 말을 많이 해라 그런 예, 말씀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 전체적인 그 신축년에 중국 운세를 한번 우리 교수님 모시고 이제 전망을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뭐 좀 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붙일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요거로 끝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올해가 뭐 작년보다는 더 무난한 하게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의외의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이 소라는 게 굉장히 우직하고 성실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소를 성실하게 대하지 않고 잘못 다루면 소한테 바치가지고 가구에 다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항상 성실한 자세로 또 우직하게 바로 내가 결론을 내는 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결론을 낸다. 그런 좀 소처럼 좀 우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해를 지혜롭게 넘기는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장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주 교수님 이야기는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은 소처럼 우직하게
조금 늦지만은 예. 담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답이다 원래는 예.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뭐 조금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장 교수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올 한 해 정말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